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희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또 정부나 기업의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지 상당히 어떻게 스킵되지 않고 착착 달라붙는 말과 글을 만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티커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붙여줄 수 있을까? 기왕 만나면 아무 의미 없이 헤어지는 것보다는 가슴에 무언가를 남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티커 한 장 붙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왜 스티커 메시지가 필요한지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고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할 기회가 수다 떨 기회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아쉽게도 많은 글과 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정말로 용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고 무조건 말만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지켜보는 저는 정말 아쉽기도 했어요. 안타깝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구성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과 글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다들 훌륭한 책이고, 훌륭한 이제 저서들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잡다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충분한 장점에 불구하고. 저는 오로지 오늘 외국의 광고 사례를 가지고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스티커 메시지의 구성 요인을 보면 크게 단순성, simplicity 이렇게 얘기하죠. 콩글리시로는 simplic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련된 개념이 새로움, 명료성, 손쉬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화가 있습니다. 표적화는 타겟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연관 개념으로는 위치와 모델링, 상호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흥미성이 interesting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같은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지루하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연관 개념은 유쾌함, 침묵함, 체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는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콘크리트니스라고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약속이 지켜지는 법은 없잖아요. 언제 아니라 내일 저녁 7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연관 개념으로 생동감, 공감성,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모든 얘기를 할 때 키워드, 핵심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핵심어는 과단성, 단일성, 현저성 이런 것들이 연관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한 말을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마지막에 갈수록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거를 일래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작가가 글을 쓸 때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좀 더 정교한 내용을 다듬는다거나 아니면 도자기를 만드신 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다 다시 버리고 새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정교화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의문형, 숙련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상관성입니다. 항상 자신과 관련되는 이야기, 자신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쓰고자 하는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을 상관성, 렐러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적절성, 의미와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이제 STICKER. 제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고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제가 이제 광고 홍보 이쪽에서 경험이 30년 정도 있어요.
30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절로 이런 그 말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모은 게 이제 스티커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단순성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된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는 내가 뭘 새로운 물건들을 사고 이럴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걸 사지 않고 있는 것을 주변에 나눠주거나 베풀거나 이제 버리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뭐 이고 지고 사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이제 가지고 사는 것들이 좋고,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에서 이 단순함을 추구하면 상당히 경이로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그렇지만 글이나 말에서도 뭘 자꾸 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빼는데 아름다움이 완성되듯이 단순성은 빼기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워지고 좀 더 명료해지고 좀 더 손쉬운 말하기 글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명료성, 손쉬움을 고려하면 정말 단순성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광고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광고는 스티브 잡스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준 광고입니다. 애플의 상징이 사과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 그 광고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용 컴퓨터 애플2를 소개하면서 단순성은 최고의 세련됨이다. 사실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오래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인데, 최고로 단순화시키면 결국 거기에서 세련됨이 나온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함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 가면, 야, 여기 와이파이 된 데가 어디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초창기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를 애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재미있게도 맥도날드에서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 감자튀김을 가지고 와이파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정말 단순하게 와이파이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것도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광고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전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워싱턴 거리에 나붙은 포스터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무렵입니다. 그때 이제 원래 이제 지금 이게 벽이나 기둥에 붙이기 전에 원래 이제 포스터는 인쇄 광고 스타일로 보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총을 겨누는 장면인데, 이거를 둥그렇게 생긴 기둥에 붙이니까 그 총구가 다시 총 쏜 사람 자기 쪽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처럼 뜻밖에 튀어나온 새로운 말, 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려는 노력에서 탄생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방향을, 각도를 틀어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 즉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한마디를 이제 썼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포스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많은 광고상에서 상도 타고 그랬어요. 이처럼 새로움이 바로 또 우리가
단순성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많이 말하는 명료성이에요. 우리가 less is more라는 말, 그러니까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 말을 굉장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참 인자하신 부모님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래, 응원하마. 이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말보다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less is more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핏 앤 슬랭크는 이제 다이어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여기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다 제거했고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탈무드에서도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퓰리처라는 이제 신문 기자, 또 저널리즘에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무를 것이다. 무엇보다 정확히 써라. 그러면 독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정말 주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한 단어로 많이 말하는 명료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하이퍼 스위스라는 이제 프라이빗 뱅크,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수천억 원이나 이런 금액을 다루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은행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less is more를 비틀어서 이제 카피를 썼네요. less is not more. 은행이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슬로건을 기대하던 것을 기대하라. 정말 이 프라이빗 뱅크, 사금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많은 이자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명나라 시대에 문인 화가인 동기창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화론이 소, 중, 현, 대 이렇게 이제 네 글자로 요약을 합니다. 작을 소자, 가운데 중자, 드러낼 현자, 클 대자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고양이를 비롯해서 여러 그림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표현하고 했는데요. 정말 작은 소품 하나 가지고도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명료성은 시대의 언어를 창조하는 원천이고요. 또 많은 예술가들이 추구했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명료한 것이 늘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고는 늘 명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콘텐츠가 된 데는, 이 게임의 원칙이 누구나 전 세계인들이 알기 쉽게 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리터러시에 관련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디지털 리터러시 하면 디지털을 잘 모르는 분들을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쉬움이 많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정확히 쉽게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가르치지 못하고 어렵게 좀 가르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에 그런 아쉬움을 남기기보다는 정말로 쉬움을 드려야 된다. 정말 쉽구나. 이런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 자, 두 번째는 표적화입니다. 재미있게도 타겟 다음에 ing, 계속 진행형으로 이렇게 ing가 붙어 있어요. 항상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한테 글을 쓸 것인지 이 표적을 정확히 삼아서 말씀을 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이렇게 많은 사례를 이제 가지고 가급적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저의 지도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좀 더 학술적인 얘기, 수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대중적 방송이고 하니까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처럼 누구한테 말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최적의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 과정이 표적화입니다. 그리고 양궁처럼 대상자의 가슴을 정확히 겨누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양궁 선수가 정말로 10점짜리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그랬을 때도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지, 대상자의 가슴을 정확히 겨누는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반드시 그 타겟을 정확히 생각하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서로 이렇게 맨날 갈등이 있고, 좀 그만 좀 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애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모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고 같은 얘기도 그 자녀들이 요즘 쓰는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 훨씬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할 것을 결정하는 표적화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연관 개념이 위치와 모델링, 상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 정말로 표적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맞추듯이 여러분의 말과 글도 반드시 표적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광고는 아만다 재단이라는 미국의 이제 반려동물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뭐 반려동물을 어느 집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의 성향에 맞춰서 보내주는 게 훨씬 그 반려동물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엄마 아빠의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 광고를 가지고 매칭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도 특성이 있어요. 나는 대자연을 사랑해요, 당신처럼. 나는 강아지 생활용품을 좋아해요, 당신처럼. 나는 훌륭한 식사를 좋아해요, 당신처럼. 또 나는 팝콘과 영화 보는 밤을 좋아해요, 당신처럼. 이런 식으로 그 주인들의 생각과 강아지의 생각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매칭을 한번 해보는, 그래서 인간의 특성과 동물의 특성을 해가지고 각각의 서로 유사한 성향을 가진 이제 그 주인과 강아지를 연결을 해주면 훨씬 서로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다시 입양 후에 다시 강아지를 버리는 경우가 거의 0.5%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효과적으로 공략할 최적의 목표 시장을 선정해서 의사결정하는 전략적인 판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큐피드의 화살처럼 표적을 향해 정조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즉, 어떤 표적화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인생의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의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못했던 거를 자녀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좀 더 잘하게 해서 그쪽 언어 쪽으로 보낸다든가, 정말 수학을 싫어하는데 계속해서 수학을 강요하면 애한테 정말 애를 힘들게 하는 거죠. 본인이 체육에 재능이 있다, 또 미술에 재능이 있다, 영상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자녀의 타겟팅을 위해서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도 글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의 목적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느 곳으로 가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 자동차들마다 확실히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대상을 하나의 단어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정계를 은퇴하셨지만 전에 이제 손학규 국회의원께서 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정치 슬로건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많은 어떤 정치 슬로건이 나왔지만 이 말처럼 국민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일으킨 슬로건이 많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워라벨이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 거죠. 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위치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치약의 종류가 약 56개의 치약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약의 브랜드는 몇 개 안 되죠. 그만큼 혹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본인이 쓰시고 계시는 치약의 브랜드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 브랜드가 떠오른다면 거기서 그 치약 회사에서 위치화를 잘 하신 것이고, 그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위치화를 잘못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위치화 메시지를 남기시는 게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흥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사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말과 글에서도 흥미로운 그런 주제나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쾌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재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광고나 마케팅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쾌함이나 침묵함, 체험성,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흥미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연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흥미성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자지러지게 웃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상당히 항상 호감을 주잖아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흥미성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광고가 직접 체험을 한번 해봐라. 이 누텔라라는 것은 빵에 발라 먹는 초콜릿, 헤이즐넛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광고가 있고, 아예 그 광고 카피를 이 초콜릿 가지고 쓴 것처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페이지를 핥지 마세요. 여기 이 페이지를 핥아먹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이 페이지를 한번 핥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에 바로 이제 체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흥미를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의 연설에서 벤 데커라는 사람이 이제 5가지 실수를 지적했는데, 경영 비전을 안다고 예단해서 비전을 반복하지 않거나 상투적인 표현을 인용하거나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거나 정보와 숫자 위주로 전달을 하거나 마치 책 읽듯이 참모가 써준 연설문을 읽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광고는 이 블리스라는 이제 바디워시 광고입니다. 여러분, 몰도바 공화국에서 이제 집행한 광고인데요. 당신 몸의 진정한 케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한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체험해서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 이렇게 샤워하는 장면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이 체험성은 말의 길이 트이고 글의 길이 트이는 정말
중요한 흥미성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재밌는 광고인데요. KFC에서 만든 광고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때 이제 닭고기가 이제 파업 때문에 공급을 못했어요. DHL에서 파업을 하느라고 이제 공급을 못해서 KFC 매장이 닭튀김을 만들 수가 없었고 870곳에 휴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근데 FCK로 읽었지만 이 광고를 볼 때 사람들은 fuck으로 이제 읽었다는 거죠. 보통 영어에서 욕설을 할 때 fuck 이런 말을 쓰는데 물론 스펠링은 다른데 FCK니까 fuck이라고 읽으면서 이 소비자들이 매장에 찾아온 소비자들이 치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과 광고, 즉 정말 죄송합니다. 그 밑에 이제 We are sorry 이러면서 사과 광고를 했는데 바로 사과 광고를 이렇게 유쾌하게 했다는 거죠. 단순히 뭐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KFC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소비자들이 정말 껄껄껄 웃으면서 이 사과를 받아줬다 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정말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의 표상이다라고 이렇게 사과의 전문가인 존 케이도라는 학자가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과할 때도 유쾌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어떻게 하면 흥미로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노력들을 좀 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구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된다. 굉장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추상적으로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뚜렷한 실체를 갖추거나 실제 내용을 가지는 성질인데요, 정말로 구체성이 있는 말에서는 진정한 마음이 생생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를 키우는 원천이 되겠죠. 생동감, 공감성, 진정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말과 글에서 어떻게 하면 생생함을 느끼게 하고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지 바로 구체성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 호주의 이제 고속도로 이제 터널 앞에 있는 이제 광고인데, 올드타이머라는 것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레스토랑 체인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광고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광고 이제 보시면 다음 휴게소에 좀 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광고 카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올드타이머 휴게소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구체적으로 휴게소의 특성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카롭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독일의 주방용품 업체인 빌템베르크 금속회사에서는 당근을 잘랐는데 당근만 자르는 게 아니라 도마까지 잘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피를 썼어요. 보통 칼날이 각도가 20도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15도 정도 이제 각도로 해가지고 정말로 날카롭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의 그 재미를 더 유발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구체적인 느낌을 남길 수 있다. 링컨 대통령에 앞서서 하버드 총장이던 에드워드 에버렛이라는 분이 이 링컨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서 1시간 동안 연설을 했고, 반면에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이 연설을 3분 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의 3분 연설만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여러분들의 말과 글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가슴에 착착 달라붙는 스티커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키워드가 중요하다, 핵심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핵심어는 말과 글에서 전하려고 하는 측면을 짧게 간추린 단어나 문구인데요. 기업에서는 경영자들이 자신의 지향점이나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한 거고, 또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식들한테,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자식들한테, 또 자식들은, 학생들은 또 자신만의 핵심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의 이제 핵심어는 지금 제 인생의 스티커 메시지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체인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변화의 체인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체인지는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화가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체인지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인생의 핵심 하나씩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관 개념은 과단성, 단일성, 현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해서 이 과단성, 단일성, 현저성을 가지고 하면 항상 자신의 핵심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어에서 맥도날드 이제 광고에서 보면 이 사원 모집 편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카피를 썼냐면, 우리는 투르크족, 그리스인, 폴란드인, 인도인, 에티오피아인, 베트남인, 중국인 또는 페루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헤드라인을 썼어요. 이제 여러 나라, 약간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차라리 이제 미국인을 포함했더라면 좀 반전의 묘미가 있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말잔치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서 보디카피에서 95개국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맥도날드 스웨덴과 함께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키워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잘 못 만든 그런 광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광고는 유방암 케어에 관련된 광고입니다. 영국 런던에 설립한 전문 단체에서 한 광고인데요. 여성의 몸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몸에게 너와 함께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나는 더 긴 다리, 들어간 배, 얇은 팔을 원했지. 하지만 최근에 너와 나는 많은 일을 겪었어. 우리는 오른쪽 가슴을 잃고 머리카락도 빠져버렸지. 하지만 우리는 암을 극복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구나. 완벽하지는 않아도 불완전하게 아름답구나. 아름답게 너는 내 몸이야. 그리고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이제 등 뒤에 쫙 카피로 쓴 거예요. 여기서 핵심어는 자랑스러운 내 몸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는 핵심어입니까?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께서는 항상 해봤어라는 그런 한마디를 던지면서 시도해봐라 이런 자기 평생의 핵심어를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기만의 핵심어 하나씩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교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교화는 일레버레이션입니다. 즉 도자기를 만드는 마음으로 얼마나 자기가 할 말을, 글을 세련되게 다듬는가, 이것이 정교화입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메시지의 양과 질을 섬세하게 다듬어야 되고요.
근데 이때 경청할 의지가 높은 사람이 많으면 중요한 핵심 메시지 위주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고, 별로 주목할 만한 그런 경청할 사람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유머 코드라는 주변 단서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연관 개념은 의문형과 숙련도,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교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시지의 양과 질을 다듬어야 되는데요. 이 광고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또 말의 그 퀄리티, 질의 성격을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를 우리가 정교화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정교화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에 있으니까 저 박사인데요. 한번 제 외갓집 시골에 이제 갔었는데, 저희 외삼촌하고 시골에 경운기를 타다가 이제 경운기가 중간에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저 외삼촌이 저한테 경운기가 멈췄는데, 야, 김 교수 박사니까 한번 어떻게 좀 고쳐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만물 박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사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 라는 이런 그 말을 던지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정교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과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저는 광고나 홍보 쪽에 대해서 좀 알 뿐이지 경운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우리가 답을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질문 자체를 던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광고인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두 가지 문제다. 즉, 셰익스피어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제 햄릿에서 이제 그런 광고를,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셰익스피어보다 똑똑하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학위를 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햄릿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문제를 정확히 정리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팸퍼스 아기 기저귀 광고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줌을 싸든 안 싸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팸퍼스에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의문형을 던짐으로써 관심을 유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는 의문형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교화한 메시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렐러번스, 상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상당히 어떤 말과 글을 하는데 어디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주제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건 사이에 서로 관계되는 성질이나 정도인데요. 항상 희미해지려 할 때마다 상관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모지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써놓고 적절하고 의미화시키고 연결되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광고는 포드 이탈리아의 광고인데요. 딱 한 번에 보시면 이게 도시를 누비는 자동차 광고구나, 이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카피가 도시가 당신의 손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상관성을 잘 표현한 광고예요. 그렇지만 포드 자동차와의 상관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자동차 일반에 대한 상관성은 높죠.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토요타 프리우스 광고에서는 자동차를 알리면서 양의 이제 방기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양보다 프리우스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훨씬 환경에 덜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데이 투모로우 토요타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TO를 반복함으로써 상관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은 그 미래를 위해 싸울 의지였습니다. 라고 그들이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철군을 했다라는 얘기를 바로 상관성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티커 메시지, 즉 S, 그다음에 단순성, T, 표적화, I, 흥미성, C, 구체성, K, 핵심어, E, 정교화, R, 상관성, 이 7가지 메시지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또 글 쓸 기회도 꽤 많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스티커 메시지 원리를 한 번씩 생각하셔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속에 스킵되지 않고 착착 달라붙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시길 바라면서 정말 말하기에 글쓰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